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서울 합격자 박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좀 어려워하고 긴장을 잘 하는데도 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일단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어려운 시기이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부에서라도 좀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이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한 방법이 일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부분에서 좀 적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서울 지역을 3번 응시하였고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경력은 있지만 실제 유아반 경력이 많지 않아서 2차 공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쌤께 지도를 받으면서 결국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요. 환경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연간 공부 방법에서 규칙성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공부를 시작할 때 루틴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어요. 어쨌든 저희가 상반기에 공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11월 그날에 저의 컨디션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이렇게 공부 루틴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그냥 글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후에 지금 질문으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커리를 운영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중간에 기출 강의가 들어오거나 논술 강의 등과 같이 조금 루틴에서 벗어나는 강의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분량으로 많아 보이기 때문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데 부담을 느끼시거나 또는 좀 여름 시기가 다가오고 지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시간을 채우는 공부로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재하였고요. 그리고 뭐 운동 병행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충실하게 같은 방식으로 1년을 운영해 가시는 방법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저만의 일주일의 주간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일병행 시간을 중심으로 오전 공부와 오후 공부 그리고 오전에 제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 저녁 시간에는 어떤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저를 파악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실제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이 주간의 루틴 안에서 자신을 약점을 보완해가는 작업을 1년 동안 계속 하시는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부분이나 건강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체 영역에 대한 공부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분량이 작다고 여겼고 점수도 그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이라서 주말 공부로 밀어두었고 또 건강안전은 주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쉽게 점수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한 일요일 오후 공부로 이렇게 몰아놓는 방식으로 저는 배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개별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이제 시기별 공부 방법을 제가 6가지로 나누어서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서를 시험 한 달 전까지 계속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민도 많은 작업이었는데 결국은 서술형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고득점의 그 나머지 몇 점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기본서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웹지도가 나오면 그 요약을 어떻게
그 많은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짧은 문장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답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개론 공부 방법에서 그러니까 저는 단순 암기하는 부분을 미루시는 부분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가 약한 사람이라 좀 미리 해두어야 진짜 모고 때 어려운 서술에 시간을 두어서 서술형을 작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8문제 큰 문제로 나오지만 결국 단순하게 인출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봤을 때 시간을 할애해야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암기는 정말 달달 외워서 그 시간을 줄이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에서 좀 더 애써서 답을 쓰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고득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서 단순 암기를 좀 빨리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었다고 했는데 읽다 보면은 특정 영역이 굉장히 차이나게 늦게 읽히고 안 읽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 영역은 제가 이해도가 낮거나 좀 약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풀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미리 여쭤본 적이 있는데 문풀을 미리 구매해서 푸는 방식으로 재수하거나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제가 재수 때 그렇게 해봤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해한 방식 안에서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 답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문제를 이제 실제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답에 그냥 맞추어져 가는 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다시피 1차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시험이 끝나면 일주일 정도 휴식하시고 기출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민쌤이 2차 하면서 주신 자료가 굉장히 고퀄 자료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도 사실 2차에 민쌤이 주신 자료와 그리고 샘플 예시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예술감성 교육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고 또 뭐 디지털 교육 조건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에서는 유심히 봐야 하는 조건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사전에 이제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많지만 꼭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셔서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게 노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나 암기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시고 제가 그냥 활용하였던 내용이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 필기 방법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색깔을 나누어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연필로 따로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민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말인데 제가 옆에 이제 키워드나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제가 가진 그 수준의 5개념에서 정리된 게 나중에 진짜 중요한 자료로 참고할 때 5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게 되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쌤이 알려주신 것은 어떤 색깔, 제가 정리한 것은 어떤 색깔 이렇게 딱 구분을 해야지 정확한 팩트로 끝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필기하실 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는 논술 민쌤 강의 안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공부 분량이 너무 많고 어려운 마음이시겠지만 모고 시즌에 가면 그 점수 하나에 되게 일희일비하게 되고 또 직강에 오신 분들은 민쌤이 채점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거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데 약간 집착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고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가가 중요해요. 진짜 11월 그날의 내 답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2차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기가 3주 안에 그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부분도 그랬고 또 1차와 달리 시작점이 같지 않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1차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지금 시간 굉장히 많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자리는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최종 합격의 길로 가시기를 제가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연결고리를 갖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민쌤 게시판에 제가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 저랑 혹시나 제가 어떤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실 수 있게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것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지금 혹시 기혼자라고 이렇게 네. 나는데 저도 육아맘인데 네. 아직 자녀는 없었는 그러면은 기혼자면 이제 집안 행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저는 또 아기가 있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아기는 아직 없었지만 집안의 행사 같은 거나 네. 그러면 남편의 많은 도움이 있었는지 예. 네, 사실 많이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기혼자인 것보다 사실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존경할 정도로 되게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행사나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하게 사실 시간을 빼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주간 거기에 지금 모고라서 꽉 차 있기는 한데 토요일에 직강에 나오고 일요일에 뭔가 좀 시간을 조금 더 여유 공간을 두어서 완전 빽빽한 스케줄을 짜지는 않았어요. 그래야 조금 유동성 있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꽉 채워서 공부를 하면 좀 좌절감이 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스케줄은 짰고요. 사실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여름 시기까지는 금요일에 제가 그러니까 일병행을 하면 7시 반 퇴근하면은 저녁 시간, 그 시간은 이제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을 가졌고 나머지 시간은 네, 공부했습니다. 혹시 정의 스터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의 스터디는 제가 기본서의 내용은 굉장히 충실하다는 것이 장점인데 저는 좀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답안지 안에 한두 문장으로 핵심 키워드를 담아서 쓰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름 시기부터 그걸 반복해서 했고요. 이제 웹지도에 있는 단순한 근데 핵심 키워드가 담겨 있는 그 문장들을 위주로 정의를 쓰기를 연습하려고 이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개론에서 문제 2개, 강론에서 문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뭐 4문제 정도 해가지고 그냥 타이핑하던 뭐 수기를 하던 그냥 계속 인증하는 식으로 꾸준히 하는 방식을 위해서 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사소통이랑 사회관계, 뭐 부모나 교사 이런 부분은 이제 서술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단계명 외우고 그 단계에 대한 서술 외우는 걸 연결지어서 하는데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따로 또 개설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 영역에서만 문제를 내자 해가지고 그렇게 2가지의 정의 스터디를 병행했습니다. 여기 누적 복습 적혀 있는데 누적 복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개론 강의 들을 때도. 그러니까 일단은 개론 강의 때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 이제 강론 가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기는 하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일단 여기에 주간계획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그것처럼 뭐 발달이랑 자연탐구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개론과 강론을 이제 묶었어요. 개론 시기만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책이 두꺼워도 제가 빨리 읽히는 영역이 있고 안 읽히는 영역이 있어서 그걸 제가 임의로 2가지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고 일요일에 제가 오후 그러니까 2번째 칸 부분에 못한 영역 해독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또 비워두고 다 못 읽은 건 그 시간에 추가 보충으로 해서 읽으려고 노력했고
목차를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차마다 큰 카테고리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 영역을 그러니까 몇 페이지를 읽을 수 있었는지, 제가 하루에 이 발달에서 다 못 읽은 날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 발달에서 제가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를 계속 누적해서 기록을 하면서 제가 눈으로 봐야 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읽는 척 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는지가 체크가 돼서 저는 계속 시각적으로 무언가 내가 얼만큼 해냈는지를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제가 여기 삽입은 못했는데 제가 셀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진이랑 같이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거기에 보고 아 내가 이 영역은 결국 매주 읽어내는데 어떤 영역은 매주 반밖에 못 읽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서 후반기에 갔을 때 잘 읽는 영역보다는 못 읽는 영역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네, 기본서를 계속 읽었고요. 또 읽다 보면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미쌤께서 이거는 참고하거나 아니면 2차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냥 그 강의 내용도 써놨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 부분을 정독해서 읽지는 않고 아 이런 거 있었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분배하지 않으면 모든 영역을 정독하면서 읽으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극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 일단 저는 근데 목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 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그날의 나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고 제가 지금 제가 원하는 그 결과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할 것인지 그걸 계속 생각하지 않고 될까? 안 될까에 초점을 두고 9명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계속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제가 루틴을 계속 만든 게 뭔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9명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꾸준하게 계속 쌓아가자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작은 성취 이게 주간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게 좀 먼 미래를 보고 가면 불안함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뭔가 뜬구름 같고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사실 저도 지금 제가 합격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냥 그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오늘 계획에서 충실히 해낸 나를 다독이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